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조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시점, 그러니까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측근들이 체포된 다음 날 이루어진 일이어서 그 시점을 놓고 해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도가 사실 심적인 어떤 변화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힘든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김만배 씨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시도하게 만들었을까? 결국은 그 전날 말씀하셨듯이 가장 측근이라는 두 사람이 체포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게 아닐까.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두 사람은 마치 이재명 시장에게 있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처럼 김만배 씨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맡겼던 사람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이현성 씨 같은 경우 화천대유의 대표지만 실질적인 어떤 대표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천대유 아시다시피 몇천억 원의 어떤 수익을 계속 지금 분양 수익까지 포함하면 그 수익을 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재산을 축적하지 않은 것을 보면 실질적인 어떤 대표는 아니다. 그러면 재산을 관리해 준 사람이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또 최우양 씨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마운 동생이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언론에 표시할 정도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두 사람의 어떤 역할은 김만배 씨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김만배 씨가 구속돼 있는 동안 실행해 준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액수를 보면 추징 보전 금액이 원래 유죄가 되면 4,400억 원가량 되는데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건 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금액이 한 100억 원 정도라니까 김만배 씨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뻔했는데 일단은 다행이고요. 서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거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컸겠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나와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지금 보면 유동규 남욱의 진술 자체가 본인과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본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데 검찰이 제가 봐서는 본인들의 검찰 수사에 부합되는 진술을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압박 수사가 들어왔다고 저는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내 있는 그대로의 진술을 했다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목숨을 걸고 했다는 부분에서는 아예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이 검찰 수사에 있어서 저항을 하는 의미에서 좀 하지 않았냐라는 걸 보는데 저는 지금 검찰 수사 자체가 이상하게 이 어떤 옛날 특수부 검사 시절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수사할 때는 이 사람의 혐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만배 씨가 지금 800억 추징이고 4,400억이 있다 하지만 100억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돈으로서는 압박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가 기본 자산가고 100억, 200억이 드러났다고 해서 200억이 더 뺏기게 생겼네. 그래서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극단 선택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 검찰 수사가 나한테 너무 무도하게 들어온다. 이런 저항에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재산 은닉 혐의의 그 조력자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그 헬멧납 최우양 씨에 대해서 언론이 지금 집중 조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이라 그러는데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까지 지냈다고 그러고요. 김만배 씨를 쌍방울과 연결시켜준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쌍방울이 갖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잖아요. 가장 큰 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 대납 의혹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대북
관련해서 얼만큼의 어떤 송금을 비자금을 동원해서 송금을 했는가 이 예. 두 가지가 가장 큰 사건인데 알고 보면 지금 이 최우양 씨가 상당히 두 가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대장동과 관련된 김만배 씨의 자금이 지금 이 쌍방울 쪽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이번에 최우양 씨 구속으로 인해서 좀 더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쌍방울과 대장동을 양쪽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으로 지금 부각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뭐 돈 100억이 적은 돈처럼 우리가 지금 하도 4천억, 뭐 몇천억 해서 예.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네. 그러나 1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이 최우양 씨가 드러난 건 뭐냐면 아주 이 떳떳하지 못한 거래.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에게 또는 이 화천대유에게 계속 돈을 빌렸다가 다음날 갚고 빌렸다 갚고 하는 그 액수가 90억 원, 뭐 몇십억 원 하면서 이 보통은 그것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혹은 비자금을 마련할 때 하는 어떤 수법이라는 건데 이건 지금 다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런 돈들을 지금 빼돌려서 무엇을 했을까?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게 400억 원이 넘는 돈, 473억 원인가요? 여기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측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입을 다물겠다. 어디에 그 용처에 대해서 입을 다물겠다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지금 최우양 씨와 그다음에 이한성 씨가 구속됨으로써 예. 자신은 입을 다물더라도 그 경로 그러니까 쌍방울로 흘러 들어가는 어떤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가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최우양 씨와 이한성 씨가 이제 김만배 씨의 숨긴 재산을 찾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변호사비 대납이나 그다음에 대북 사업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는 수사에 그 길목을 지금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 쪽에서는 아마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해석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시각이죠. 반드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해석들 하시는 분한테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왜 그렇게 쌍방울에 대한 뭐 대북 송금 부분들, 쌍방울이 어떤 뭐 배임 횡령 부분이 있는 것이지 변호사비 대답이 저는 쌍방울 그룹의 지금 그 검찰 수사의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예전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통장 20억 갖다 들어온 것들은 그는 사업 자금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밝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최우양 씨까지 엮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은 김만배와 최우양의 이 사실관계를 아는 부분들은 이미 드러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200억 정도를 천화동인에서 빼서 KH, 그러니까 쌍방울을 인수하고 그 연관에 있는 최우양의 그 그룹에 200억을 투자합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아마 지금 검찰이 그거를 잡고 나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는 정상적 투자라고 주장하는 바를 검찰이 이게 이 돈 안에 뭔가 비자금이 여기저기 갔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을 통해서 대납으로 가야 한다. 라는 어떤 좀 목적의식을 가진 그 수사처럼 보여서요. 김만배 씨는 상당히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예.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게 검찰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번에 이제 측근 수사 그리고 이제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자료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좀 알려지지 않았던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김만배 씨를 변호하고 있는 태평양 그 사무실을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고 태평양이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성명을 지금 발표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했다라는 건 그만큼의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어떤 제 변호사까지도 조력했다는 그 증거가 소명이 되지 아니하면 압수수색을 법원에서 발부를 할까요? 충분히 소명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오늘 지금 두 사람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48시간 이내로 이 신병을 확보를 하고 또 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자신감이 지금 엿보이거든요. 나오는 이야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자금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일단의 자금의 흐름들이 지금 확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계속 언론에서나 혹은
민주당에서 자금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으면서 증언들 갖고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번 두 사람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사실상의 일단의 어떤 자금 흐름을 포착을 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잠깐만 네, 좀 그러시죠. 덧붙이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단독 보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돈 중에 그러니까 전 경기지사라고 보도가 됐던데 남경필 전 지사의 동생 건물을 매입하는데 썼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자금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곡됨 없이. 예. 저는 김만배 씨의 돈 자체가 결국 50억 클럽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봐요. 그리고 쌍방울 그룹을 보면 본인들의 그 법률 고문들은요, 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11명이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윤석열 사단의 사람들이 쌍방울에서 다 거기서 업으로 삼고 살았던 겁니다. 그 돈을 누가 유지했겠어요? 김만배 씨가 최우양을 통해서 투자를 했던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혜자가 누군지라는 부분에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 검찰이 정말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는 것들은 좀 너무 도를 넘어서요. 예를 들면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거를 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비밀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변호사는 그런 거를 지켜줘야만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신뢰, 그러니까 뭐 비니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검찰이 피고에 대해서 변호사까지 압수수색을 해버리면 어느 누가 그러면은 변호사하고 속 얘기나 제대로 된 얘기를 해서 자기 방어권이 성립이 되겠냐? 예를 들면 기자가 어떤 특종을 보도할 때 취재원 있지 않습니까? 취재원은 밝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는 법원에 가도 그거는 지켜집니다. 근데 검찰이 기자의 취재원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너무 선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좀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저도 네네. 이제 그 위원장님께 드리면 지금 물론 뭐 곽상도 의원이나 남경필 전 지사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의 로비의 그 전체적인 이 대상들을 보면 여야 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과 법관들과 검사들을 총망라해서 로비를 하거든요. 지금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한테 한 말 중에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와 다툼이 있자 지금 김만배 씨하고 잘 지내라. 김만배 이 사람은 세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전언이기 때문에 뭐 확장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세다는 건 뭘까요? 모 경제제 법무팀장으로서 인맥. 그러니까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맥을 형성했다는 것이고 지금 다시 뭐 50억 클럽 말씀을 계속 또 민주당에서는 하지만 그 50억 클럽의 그분들이 대장동을 허가했느냐. 대장동에 모든 설계를 했느냐. 대장동의 이 모든 것들은 토건족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한테 영어권을 줘갖고 모든 이 특혜를 다 주었기 때문에 발발한 건데 가장 핵심이 허가를 내준 사람과 이렇게 설계를 한 사람한테 수사가 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 자,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고 얘기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길어질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김만배 씨가 지금 수혜를 입은 사람들 50억 클럽 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했죠. 그 다음에 따지고 보면은 지금 남경필 전 지사 동생 매입했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쌍방울의 모든 사람들의 11명 중에 8명 자체가 법무팀이 다 윤석열 특수부 검사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수혜를 입었을까요? 허가 얘기하지만요. 허가에 대한 정당성은 아직 법률적으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허가였는지, 그러니까 환수 이익에 대해서 정당했는지 부분은 아직까지도 단정져서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여곡절 많은 대장동 수사인데 이제 검찰이 계획대로 차분차분 수사를 하겠다고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